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면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정약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국정약품은 원료의약품 업체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감기약의 원료의약품을 이 회사가 주로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기라는 게 겨울에 독감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계절성을 가지긴 해도 항상 이 회사가 내놓는 이 공급하는 이 감기나 이 각종 원료의약품들은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또 이 거래처인 그 제약사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용해 왔기 때문에 함부로 이 원재료를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전약품이 공급해주는 원료의약품에 맞춰진 생산 라인과 생산 이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산하는 업체에서는 함부로 이걸 바꾸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국전약품은 다양한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든가 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 국전약품이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SM 바이오라는 회사와 함께 조인트 벤처인 KS 바이오로직스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KS 바이오로직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췌장암 치료 후보 물질이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료의약품, 그다음에 원료의약품의 상품 판매, 그다음에 신약 프로젝트 협업, 이게 기존의 국전약품의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내 그 고객사들은, 웬만한 제약사들은 다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국전약품의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러한 오래된 제약사들과 꾸준히 서로 관계를, 그러니까 원료약품을 공급해주는 관계를 맺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전약품은 굉장히 안정된 사업 구조를 갖고 가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들로 경영권이 승계되면서 아드님이 이 국전약품의 전자 소재 사업을 하겠다고 한 2년 전부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자 소재 쪽 공장을 직접 만들기도 했죠. 거기 만드는데 꽤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 소재 중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또 2차전지 전해 첨가제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이제 어느 정도 완료하고 양산을 위한 테스트에 들어간 품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이 양산에서 매출을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으킬 수만 있다면 뭐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깝진 않겠죠. 왜냐면 그 사업화에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사업이 됐으니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그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는 이 원료의약품이 주된 사업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공동 개발하면서 이게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전자 소재 쪽은 이제 공장도 짓고 이제 R&D 끝내고 이제 양산을 하겠다고,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재를 받아가는, 납품받는 이 납품처에서 이 생산 라인에서 만든 이 소재가 그 적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뭐 생산량도 자기들의 그 대량 양산 수량에 맞다는 걸 확인해 줘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전자 소재 쪽도 이제 매출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지난해 3분기 시전, 지난해 1분기죠. 이건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의약품 쪽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전자 소재 쪽은 아직은 샘플 단위 정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3년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매출 외형도 뭐 지금 1219억으로 예전보다 한 17% 정도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64억으로 85%나 급증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지만, 당기 순이익은 이건 47%나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환사채의 파생상품 평가의 감소가 이루어진 때문에, 왜냐면 주가가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당기 순이익은 급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61.99%나 됩니다. 오래된 회사일수록 이렇게 최대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회사 아들로 경영권이 넘어갔지만 여전히 일가족이 대부분의 주주 갖고 있고, 전체 지분의 61.99%, 반 이상을 오너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 이 홍종호 대표가 주식담보대출을 꽤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01만 주가 지금 나가 있고 157억을 주식담보대출로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용하게 된 이유가 그 오너가 이건 자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이 돈을 쓴 거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 물론 근데 홍종호 대표가 이렇게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썼다 할지라도 이 501만 주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2100만 주 중에서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다는 점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전환사채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1000만 주로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6,419원으로 전환 가격이 조정되면서 숫자도 이제 1000만 주가량으로 늘어났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발행해 놓은 2회차 전환사채는 6,154원까지 낮출 수는 있습니다. 이론상.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지금 주가가 또 그만큼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주식담보대출 쓰고 있는 그 이자나 아니면 일부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릴 때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돼서 재무구조가 좀 개선될 기미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당겨야 될 그런 국정약품 쪽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서 그 작년 2023년 실적을 갖고 봤을 때 적정평가는 6,500원 정도로 평가되긴 하는데 지금 여러가지 호재성을 재료를 내놓으면서 이 주가를 최소한 끌어올려서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호재성 재료들을 계속 내놔야 되는데 지금 올해 국정약품은 하반기 중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자 소재 쪽이 사업화된다고 이제 말을 해왔고 그게 약속대로 이제 현실화 된다면 이 국정약품의 가장 큰 리스크 신규 사업에 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을 일으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이 있죠. 그렇게 되면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주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 소재 쪽이 매출을 일으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 국정약품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이자 또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전환사채가 1000만 주나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위기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1000만 주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6,500원 정도 지금 전환 가격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7,000원, 8,000원 정도는 주가를 끌어올려줘야만 이게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약품은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최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어떤 호재성 재료를 내놓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